안녕하세요. 송재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0,1, 1,2를 지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했더니 이 값이 9다. 그때 fx의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은 과연 몇이 될까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생각이 드시나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fx라고 하는 함수를 좀 복잡하게 함수를 하나 주고요. 이 f'x의 절대값을 다시 마이너스 2부터 적분해 갔을 때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gx라고 주고 이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봐라 라고 하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혹시 f'x를 직접 구해서 대입해서 이거 양수, 음수 구간 나눠서 풀고 계십니까? 그렇게 풀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8년 9월 평가원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좀 시대를 잘못하고 난 문제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잘 이루어졌다면 좀 더 좋은 문제로 평가받을 텐데 이것을 그냥 단순 계산 문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구간별로 다 적분하면 적분값이 lm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의 절대값들의 합이 1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것을 만족하도록 했을 때 마지막에 fx라고 하는 것이 이 구간에서의 적분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lmn의 값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정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 문제 풀이가 굉장히 좀 쉬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좀 해석해서 푸는 연습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함수를 아무거나 하나 이제 잡아보죠. 그냥 단순하게 제가 fx라는 함수를 그냥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x야. 자, 그러면 f'x는 극대하고 극소에서 당연히 0을 갖겠죠.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함수는 이 두 점에서 0을 갖는 어떤 함수가 이게 f'x다라고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f'x를 그냥 적분하면 당연히 이런 모양의 함수가 나올 텐데 이것을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음수인 부분이 양수인 부분으로만 바뀌는 거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의 구간, 그러니까 이 감소 구간, 즉 넓이가 음수니까 적분값이 음수니까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 도함수의 값을 양수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로 바꾸게 되면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 이 함수의 이 감소하는 구간이 그대로 뭘로 바뀌겠어요? 넓이는 똑같죠. 근데 음수에서 양수만 바뀐 거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이 그대로 대칭을 띠면서 이렇게 감소가 아니라 증가로 바뀌는 형태의 모양. 그래서 증가했다, 이것이 대칭돼서 또 증가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를 완성하면 그게 바로 절대값 함수를 적분한 모양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속도와 속력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x라고 하는 점의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것이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미분하면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게 되면 속도를 그냥 적분하게 되면 변위, 위치의 차이가 나오겠죠? x의 위치들 간의 둘의 차이니까. 그런데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f'x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구간을 이렇게 잡아볼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원래 그냥 fx를 적분해봐라 라고 하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거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니까 이 점과 이 점의 높이의 차이만 등장을 하겠죠. 그것이 f'x의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f'x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증가를 했다가 감소했던 부분이 다시 증가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증가하는 부분을 다시 그대로 위치를 옮겨 보는 거니까 결국은 움직인 거리,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증가한 거 이 길이들을 쫙 펼쳐서 움직인 거리들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는데 그 다음 미분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겠다라고 하면
감소는 당연히 없겠죠. 다 양수인 구간의 함수들만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적분된 함수는 계속 증가하기만 할 텐데 원래 fx가 감소하던 구간이 대칭돼서 감소가 아니라 위로 거꾸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요. 0,1을 지나고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좌표를 한번 점을 찍어볼까요? 여기 0,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가 있다. 그래서 1에서 2를 지난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의 적분이 9다라는 얘기는 이 함수가 막 위아래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서 가게 되면 올라간 높이, 내려간 높이, 올라간 높이, 내려간 높이, 올라간 높이 이 길이들을 다 합쳤더니 결국 그 길이가 9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가 최대를 가지려면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 번에 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면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은 이게 움직인 거리의 총합이 9칸인 거니까 그러면 1부터 2까지 가려면 결국은 5칸 위로 올라가고 4칸 밑으로 내려왔을 때가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여기다 5를 더하니까 6이 최대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프 그리는데 좀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감소하는 지수 함수를 곱한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곱해보면 요렇게 갔다 요렇게 올라갔다 요렇게 다시 가는 그래프의 모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fx라고 하는 함수의 도함수를 직접 구해서 f'x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요. f'x는 여기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이고 거기다가 이걸 미분한 2x 플러스 4를 한번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한 형태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4 지워지고 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뭐 이런 꼴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한번 그 값을 갖고 마이너스 2에서 한번 그 값을 가지니까 여기 극소 여기 극대 형태의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0, 몇을 지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0, 여기는 이제 4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냐면 이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그 미분한 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다시 적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함수의 도함수를 그려서 여기서 감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이 어떤 음수, 증가하고 있구나. 그럼 양수, 그 다음 다시 감소하는구나. 음수 이렇게 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를 다시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 f'x라고 하는 함수의 도함수가 뭔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이 함수는 다 fx는 다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f'x는 여기 어딘가에서 다 음수의 값으로 등장을 하겠죠. 근데 그걸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함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fx는 다시 증가하는 함수로 바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건지 안 되시는 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여기서 감소를 했다가 여기서 증가를 했다가 여기서 다시 감소를 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텐데 그럼 이 함수의 도함수는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면 이 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는 음수의 모양을 띠게 될 거고 여기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양수인 모양을 띌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떤 음수의 모양을 다시 띠는 이런 함수가 분명히 f'x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f'x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게 되면 이 감소인 함수가 이렇게 증가인 함수로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음수, 함수값이 음수일 때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양수로 바뀌게 되는 모양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 아래쪽인 함수를 적분하는 것과 이 위쪽에 있는 함수를 적분했을 때 적분 값은 부호만 다르고 완벽하게 동일한 함수가 될 테니까 이 함수가 f'x의 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다라고 한다면 이걸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게 되면 이 감소하는 양의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은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이 구간에는 원래 함수 그대로 다시 증가를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에 있는 음수인 구간의 함수를 부호를 바꿔서 적분하게 되면 또 값이 양수로 바뀔 테니까 이 감소인 부분이 그대로 증가인 범위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바로 절대값 함수의 적분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함수가 여기 4에서 극대를 갔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질 테니까 이 함수는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0, 여기가 4, 그러니까 8에서 점근선을 갖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구간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의 gx의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g는 마이너스 2에서 0을 가지니까 여기를 x축으로 다시 잡아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gx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gx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4개의 극점을 갖느냐라고 질문하면 gx라는 함수는 그 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g'x가 바로 이 f'x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미분한 함수가 항상 양수의 값만 같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당연히 틀렸다라는 것이고, 니은번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즉 이 구간을 적분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은 여러분이 직접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그냥 원래 있는 이 fx와 동일한 구간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 fx를 잘 적분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 gx의 그래프는 y는 8을 점근선으로 갔냐 그렇으니까 당연히 y는 8을 점근선으로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y는 8을 점근선으로 갖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gx 값이 0을 갖기 때문에 이게 8을 점근선으로 갖는 것이고, 이 값이 만약에 좀 뭔가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뀌게 된다면, 만약에 이걸 gx라고 하는 함수를 0부터 적분해봐라 라고 한다면 0에서의 이 값이 다시 x축이 될 테니까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된다면 그때는 또 점근선이 뭐 4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죠. 제가 요거 적분은 생략했는데, 니은번에서 적분은 생략했는데, 여러분들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요 다항함수하고 2의 거듭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나 2의 플러스 x제곱으로 나와 있는 이런 꼴들은 좀 연습을 해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 지금 LMN의 절대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줬고, 이게 정수랍니다. LMN이. 자, 이 정수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0하고 2분의 3파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이 fx가 0,0 지나고 2분의 3파이, 1을 지나는데 도함수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이렇게 준 다음에 이 함수를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적분했을 때 이 적분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 LMN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LMN이라고 하는 값이 실제로 f'x를 적분을 해보면 L 코사인 X 적분하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적분값이 L 나오죠. 그리고 이 적분값은 M 나오고 이 적분값은 N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LMN이라고 하는 값이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럼 뭐냐 하면 절대값의 의미는 당연히 이동한 거리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L 코사인 X라고 하는 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L 코사인 X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L이 양수라면 코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2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L이라고 하는 값이 L이 양수일 때, 그럼 L이 만약에 음수일 때를 생각해보면 L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적분값도 여전히 L이고 이 적분값도 L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요만큼 자르면 이 넓이가 1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sin x는 2배 하는 거니까 넓이가 2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넓이, 뭐 비례 이런 관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x를 L배에서 이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는 당연히 L이 될 거고, 요렇게 적분을 해보면 이게 음수라고 하면 이 음수인 L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값을 씌운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이 양수 L이다라고 나온다면 fx는, 이게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fx는 0,0에서 출발해서 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에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L이라고 하는 이 값까지 이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L 값이 음수로 등장했을 때는 이게 지금 f'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f'x를 이렇게 생긴 함수를 도함수로 갖는다라고 하면 이 함수가 음수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감소한 이 높이의 차이가 L만큼 나도록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fx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 구간에서 넓이가 크겠어요? 아니면 이 그래프가 내려가야지 넓이가 크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것은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fx의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L이라고 하는 값은 양수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리고 이 함수의 이 증가한 양이 곧 이 L인데 LMN의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그러면 이 fx가 이동한 거리라고 이제 당연히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0,0에서 출발한 fx가 2분의 3파이, 1에 도착해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도착을 했겠죠. 근데 그 올라간 높이와 내려간 높이의 총합이 10보다 작은 어떤 정수의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0보다 작은 정수인데 최대였으면 좋겠으니까 당연히 9면 되겠죠. 그래서 요 L 더하기 절대값 L 더하기 M 더하기 N은 당연히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0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든지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가든지 하여간 0,0에서 몇 컴마 1에서 끝나야 되는 거니까 5칸 올라가고 4칸 내려오는 형식의 최종적인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이제 당연히 이걸 보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도함수를 좀 더 그려놓고 우리가 fx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는지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좀 익숙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2분의 파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 여기를 파이라고 잡고 여기를 2분의 3파이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일단 L은 양수여야 될 것 같으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L이라고 잡으면 이 구간의 이 함수가 L 코사인 X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구간에서 M 코사인 X는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M이 양수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M이 양수일 때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서 이 끝점에서의 함수 값은 당연히 M 이렇게 나오겠죠. M이 아니라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때는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양수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정도는 뭐 상상 바로 되시는 거죠. 제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코사인 x 그래프인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코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줄 테니까 이 구간에서 코사인 그래프가 어쩌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점의 위치가 파이 컴마 그러면 거꾸로 얘는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로 만약에 그려진다면 실제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라고 한다면 실제 fx의 그래프는 이 구간에서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이 있을 텐데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오는 형식으로 만약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올라간 이 높이가 5칸이어야 되겠죠. 5칸 올라갔다가 적당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어디서 끝나야 되겠다? 1에서 끝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더 크냐? 아니면 처음에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 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가 넓이가 더 크냐라는 이런 대소의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처음에 많이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더 넓이가 넓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프를 이런 형식으로 그려놓고
우리 한번 실제 넓이가 몇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도함수, 지금 이 형식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넓이가 L일 테니까 이걸 적분한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L sin x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것을 굳이 L sin x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히 가질 수 있고,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증가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증가하겠죠. 그리고 증가하면서 여기에 최대값은 그럼 몇이 된다? 그렇죠. L이 된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서 이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면 이 m이라고 하는 값의 크기만큼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그대로 m이 양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m sin x 플러스 어떤 상수항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상수항이 이렇게 sin x의 그래프가 실제로 이런 형식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내려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 높이의 차이가 m인 거니까 얘는 L에서 m만큼 뺐다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간에서 다시 이제 이걸 한 번 더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는 여기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감소하는 모양이라고 한다면 역시 똑같이 여기 코사인 x의 그래프니까 여기도 적분을 하면 n sin x 플러스 뭐 c 프라임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다시 여기 보면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그래프가 여기부터는 다시 이런 형식으로 내려와서 1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제 이런 형식이 됐을 거고, 그럼 이 점이 1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높이의 차이가 몇이죠? 그렇죠. 여기는 1인데 이 높이의 차이가 n이니까 1에다가 n만큼 더한 값이 이 값이랑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값은 1에다가 n만큼을 더한 값이다 라고 요 위치 두 개가 서로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 제가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이 적분값을 그냥 제가 한 번에 바로 쓰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이 구간이 지금 L sin x입니다. 그럼 여러분 L sin x 한번 여기 이제 구간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봅시다. sin x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여기 있는 이 sin x의 그냥 그래프 앞에 개수가 하나도 없으면 이 넓이는 당연히 1이죠. 그럼 L sin x 해서 이걸 LB하면 이 넓이는 당연히 L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 구간의 이 넓이가 L이다 라는 것은 이제 바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구간은 m sin x에다 어떤 상수, 요 상수만큼 위로 이걸 평행이동한 거니까 요만큼의 넓이가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가 m이 되는 거고, 그럼 요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가로는 2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인 이 높이를 1 더하기 n이라고 써도 좋고 L-m이라고 써도 좋아요. 근데 문자 두 개 쓰는 것보단 하나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1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구간인데 세 번째 구간은 이제 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넓이가 똑같이 우리가 여기를 뭐 lm n sin x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n sin x의 넓이 n은 이만큼의 요 넓이가 바로 n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 넓이가 n이다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상에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요 부분의 넓이가 n이 되는 거겠죠. 그럼 나는 이걸 적분하게 되면 적분값은 요 아래쪽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걸 좀 따로따로 표현해 보죠. 일단 밑에 맨 마지막에 요 한 칸의 넓이는 가로가 2분의 파이고요. 세로가 1이니까 요 값은 2분의 파이다 라고 표현이 될 거고, 이제 요 부분만 살짝 문제가 되겠죠. 요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 위아래 칸의 높이의 차이는 얘가 n이죠. 이 높이 차는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가로가 2분의 파이, 세로가 n이니까 얘가 2분의 n파이라고 표현될 거고, 거기서 n만큼을 이 위에 있는 이 넓이를 빼게 되면 그게 바로 이 빨간색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요 마지막에 인테그랄 한다면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 실제 fx의 적분값을 바로 문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의 적분값은 L이고요. 그 다음 이 구간의 적분값은 m 더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1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간의 적분값은 요 2분의 n파이에다가 2분의 n파이에서 n을 뺀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더하는 값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L 더하기 M 빼기 n이 하나 있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가 들어있는 값들이 있는데 2분의 파이로 묶어보면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더하면 얘가 그냥 파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n 파이, 여기 2분의 n 파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이 n 파이 플러스 파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넓이를 구해봤더니 여기는 n에 관한 식인데 여기는 LMN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문자를 뭔가 하나로 좀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면 문자를 바꿔보면 LMN n으로는 이게 한 문자로 안 바뀌죠. 그러니까 n으로 안 바뀌니까 L-n을 그냥 m 더하기 1이라고 바꿉시다. 요거 두 개 바꾸면 L-n이 m 더하기 1이다 라고 바뀌겠죠. 그럼 이걸 m 더하기 1이라고 바뀌면 여기가 2m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2m 플러스 1 더하기 n파이 플러스 파이, 이런 형태가 최종적인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처음에 이런 값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최종적인 넓이, 적분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2m 더하기 파이 n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플러스 1이다 라는 상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상수는 고정된 값이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 보이고, LMN의 값에 따라서 이 전체의 넓이가 언제가 가장 큰 값이냐라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해석을 했냐면, 이 올라간 높이와 내려간 높이의 총합, 높이 변화의 총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LMN이라고 하는 값이 최대로 높이 올라가게 되면 이 LMN의 순서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써볼까요? LMN 이렇게 순서를 쓰면 처음에 5칸을 올라갔다가 그 다음 뭐 한 칸을 내려왔다가 3칸을 내려오면 9칸이 완성될 수도 있고요. 5칸을 올라갔다가 2칸을 내려오고 1칸을 내려와도 넓이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칸만 올라갔다가 한 칸을 더 올라가야 돼. 그럼 여기서 아까 올라갈 때는, 이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게 양수였지만 이게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지 이게 5칸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4칸을 밑으로 내려오면 뭐 3칸, 4칸, 1칸, 그리고 다시 4칸, 뭐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 중에서 이 전체의 값이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순서대로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지금 m하고 n이 있는데요. 이 m하고 n에 대해서 여기가 1일 때랑 여기가 3일 때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런 형식으로 나왔을 때는 넓이가 어떻게 나오죠? 이때는요, 값이 m에다 1을 넣으니까 여기가 2 플러스 여기는 3파이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얘가 하나 늘어나면 여기가 4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럼 몇이 돼버려요?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파이, 이런 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파이 이런 형식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2배로 늘어나, 얘는 2씩 늘어나는데 얘는 파이, 2파이씩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게 최대일 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더 줄여보면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다 4를 넣으면 여기가 4파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파이가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몇이 감소했어요? 4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요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L 더하기 2m 더하기 3n을 만들자 라고 하면 5 더하기 2 더하기 9를 만들자 라고 해서 답은 16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본 거냐면요, 그래프를 문제를 풀 때 그냥 식으로 다 계산해서 풀겠다 이게 아니라 해석을 좀 해보겠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f'x가 됐던 어떤 fx가 됐던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도함수 중에서 음수를 양수로 바꿨다. 그러니까 즉 원래 함수가 이동한 거리들의 합이 바로 이런 절대값들의 합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된 거리가 최종적으로 10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0에서 출발해서 1로 끝났으니까 최종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홀수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9칸이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위로 5칸 올라갔다가 밑으로 4칸 내려와서 총 9칸을 만족했을 때가 넓이가 가장 넓겠다 라고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올라가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그 다음 더 올라갈 때는 그래프가 이 코사인의 그래프가 반대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올 때의 넓이와 올라갔다 조금 내려오고 많이 내려올 때의 넓이랑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오고 조금 내려올 때 이 넓이를 비교해 봤는데 그때 요게 지금 m이라고 하는 값하고 요게 n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이걸 5로 고정시켜 놓고 보면 조금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는 요때의 넓이, 조금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는 요때의 넓이와 많이 내려오고 조금 내려오는 요 넓이 중에 얘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삼각함수의 적분값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잘 하시면 좀 쉬운 문제처럼 느껴지고 아주 쉽진 않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절대값의 적분이 나오면 어떤 넓이의 총합 혹은 이동된 거리의 총합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문제를 좀 자신감 있게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